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말합니다. 가족이 더 힘들어. 친구보다 더 낯설어. 연인에게 받은 상처를 말할 때도 상처의 깊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기대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봐 주길, 내 기분을 먼저 읽어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실망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집니다. 왜 이 사람은 나를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기대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 자신이 바라는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대를 원망하게 됩니다. 기대는 은밀한 욕망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길 바라는가? 내가 상대를 통해 무엇을 받고 싶은가? 이 욕망이 클수록 우리는 더 쉽게 실망하고 더 깊이 아파합니다. 그런데 철학은 이 지점을 비추며 묻습니다. 왜 너는 너 아닌 누군가에게 그렇게 많은 걸 기대하는가? 그 기대가 너의 자유를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가? 가까운 사람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은 말합니다.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동행이라고. 가까워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리 있는 타인이 되기도 한다고. 이 거리감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친밀함은 서로를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기대하지 않고, 함께하지만 의지하지 않으며,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존중하는 것. 이 작은 거리 두기에서 진짜 관계의 철학이 시작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가까움이 아니라 거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너무 가까워져선 안 됩니다. 가까워진다는 건 때로는 경계를 잃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누군가의 일상에 지나치게 개입할 때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 간섭이 됩니다. 반대로 내 마음을 전부 내주고 나면 상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관계는 가까워질수록 조심스러워야 할 사이가 되는 거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문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단순한 자기 인식의 권유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삶을 걱정하기에 앞서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 소크라테스에게 자기 인식은 곧 자기 돌봄입니다. 자기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자기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당신 안에 무엇이 정의인지부터 알고 있는가? 당신은 사랑받고 싶다고 하지만 자신이 왜 외로움을 느끼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은 오늘날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에게 집착할까요? 왜 가까운 이의 말 한마디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왜 그 사람의 감정에 나의 하루가 휘청이는 걸까요? 그건 어쩌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 서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돌보는 일에는 능숙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한 채
빈 그릇으로 상대를 향해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먼저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삶이라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내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의존이고 내 감정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거부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삼키게 됩니다. 그러니 가끔은 거리를 두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 거리는 차가운 거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책임지는 고요한 공간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자기 돌봄은 바로 그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너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라. 그래야 다른 사람도 진짜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관계는 가깝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도 지켜야 할 선을 모를 때 무너집니다. 그 선은 나를 지키는 선이자 결국 상대도 지켜주는 선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기대를 품는 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통제일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신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왜 몰라줄까? 우리는 종종 기대라는 이름 아래 상대를 나의 틀 안에 넣으려 합니다. 사랑이라 착각하고 있지만 그 속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이라는 감정으로 상대를 심판합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감정의 흐름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 기분이 올라가고 그의 무관심에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그건 감정의 주도권을 이미 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스피노자에게 감정은 외부의 원인에 의해 흔들리는 수동적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는다면 그건 내 감정이 그 사람의 말에 종속되어 있다는 증거죠. 그는 말합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을 다스린다. 이 말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이해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성의 힘으로 중심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이해를 우선시하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느끼는지, 왜 이 상황에서 나는 분노하는지, 그 감정의 구조를 알면 우리는 통제가 아닌 자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대는 결국 상대를 내 기준에 맞게 움직이려는 욕망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만들려는 시도인 거죠.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상대에게 너는 나를 몰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숨은 뜻은 너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입니다.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자기 안에 머무르는 자만이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확신을 구합니다. 그 확신을 누군가가 주길 바라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상처를 그 탓으로 돌립니다. 기대는 의외로 많은 감정 문제의 뿌리입니다.
서운함, 질투, 미움, 분노. 이 모든 것은 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무언의 명령에서 비롯되곤 하죠. 그러나 우리는 타인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내 감정, 내 반응, 내 시선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자유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타인에게 감정의 열쇠를 맡기지 않게 됩니다. 나를 가장 외롭게 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상처가 생긴다는 것을. 하지만 모른 척합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이해해야 한다고, 더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니체는 이런 통념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장 고독한 자만이 가장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은 단지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와도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 그것이 있어야 누구와도 얽히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자꾸 무너지곤 합니다. 상대의 감정에 맞춰 나를 조절하고 상대의 말에 흔들려 내 기분이 바닥을 치곤 합니다. 그런데 이체는 묻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너는 혼자서도 너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가 말하는 고독은 비극이 아니라 통과 의례입니다. 고독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며 자신만의 목소리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 고독이 없이 우리는 언제든 타인의 시선과 감정에 휘둘리는 관계 중독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경계란 멀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연결되기 위한 공간입니다. 누군가를 너무 깊이 이해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중이고, 당신은 당신의 리듬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을 그음은 무례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고 나의 자유도 지켜내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자는 사랑도 우정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은 요즘 시대에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자주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서로의 공간을 침범한 채 사랑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곁에 머무는 일입니다. 고독이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연인과 친구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들은 자주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숨이 막힌다.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이 말은 단순한 심리 처세가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니체는 그대 자신이 되어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건 고독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그 목소리를 잃지 않은 채 타인과 마주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면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나는 나를 잃지 않고 있는가? 이 관계 안에서도 나는 나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건강한 경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맺는 관계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없어도 통할 것 같고, 내 마음쯤은 알아줄 거라 믿었던 사람.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실망을 넘어 배신감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에는 거리라는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것. 거리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고요한 여백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나를 잃지 않고 상대 역시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일까요? 혼자 있는 법을 모르면 누군가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내 감정을 책임지지 못한 채 상대에게 그 짐을 지우게 됩니다. 그러나 내 감정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 내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됩니다. 요즘은 모두가 연결된 시대입니다. 카톡은 실시간으로 감정을 주고받게 만들고 SNS는 거리의 감각을 흐려놓습니다. 누구든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너무 쉽게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거리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을 아끼고 반응을 늦추고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 그건 회피가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지혜의 선택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기대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붙잡기보다 흘려보내는 용기를 갖습니다. 그는 애써 완벽한 친밀함을 만들려 하기보다 불완전한 채로도 함께 있는 법을 압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는 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도 나일 수 있도록 그 거리를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상처받지 않으려면 함께 있기 전에 혼자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단단해진 사람만이 진짜로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와의 거리 속에서 자신의 온도를 잘 지키고 있나요? 혹은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 질문 앞에서 한 걸음 멈추어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실질적인 위로입니다.